자, 지금부터 두 번째 주제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안내에 대한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생활기록부는 사실은 대학이 학생 선발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평가 서류입니다. 그러면 학교생활기록부는 어떻게 기록돼야 할까요? 자, 대학의 평가자가 요구하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대학의 평가자가 요구하는 학교생활기록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대학은 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서 안내하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록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은 주로 대학에서 안내하는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록하는 거에 대한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학별 전공 가이드북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이 부분을 살펴보면 대학이 원하는 평가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각 대학교 입학 홈페이지 여기에서 수시 모집 요강 부분 또는 자료실 또는 입학 도우미 이렇게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죠.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요. 대학별로 가이드북이라는 걸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희대죠. 건국대입니다. 동국대학교, 중앙대학교, 그리고 한양대학교 뭐 이렇게 5개 대학만 지금 안내를 하고 있지만 이거 외에 많은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그 대학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드북을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서 서울대가 원하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연관성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사실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이후에 학생들은 문이과의 구분이 없어지고 본인이 지원을 원하는 학과에 관련된 과목을 선택하는 구조가 되었죠. 그래서 서울대도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교육과정에 따라 자신의 선택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이수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학생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속에 자신의 진로를 찾고 원하는 과목이 있다면 관련 영역의 선택학습까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라고 있죠. 때로는 나한테 필요한 과목인데 너무나 소수의 학생이 선택해서 꺼리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서울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어요. 자, 소수의 학생만 선택해 평가에 불리할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도전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선택을 도전적으로 해보길 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서울대는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과목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서울대가 전공연계 교과 이수 과목이라는 걸 발표했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인문계열 학과에서는 없습니다. 이 경제학부에서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 정도만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연계열은 어떨까요? 자연계열의 이런 학부들은 핵심 권장 과목 내지 권장 과목, 자, 핵심 권장 과목은 거의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목들을 꼭 이수한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좋은 평가를 받겠죠. 자, 그 외에 또 다른 중앙대,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같은 5개 대학이 작년에 재작년이죠. 연구를 해서 우리 학교에 자연계열 학과를 오려면 이러이러한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하고 오세요 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단위에 따라서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 또한 안내를 하고 있죠. 자, 인문계열은 어떨까요? 그러면 자, 중앙대 학종 가이드북에서 한번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인문계열은 자연계열과 같이 지원자의 과목 선택이 집중되지는 않는다. 본인의 적성과 진로에 맞게 여러 교과를 적절히 이수하며 역량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 선택 과목에서 사회 교과 중에 50% 이상을 선택한 그 과목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역사학과, 도시계획, 부동산, 그리고 경영, 경제, 국제물류 이러한 학과를 지원한 학생들은 주로 동아시아사, 세계사,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 세계지리 이런 과목들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이드북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인문계열. 또한 동국대죠. 또 동국대는 인문계열과 예체능 계열의 전공 관련 교과 영역을 아주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 학과 및 이 예술, 즉 연극학부나 영상학과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라는 안내를 하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연극학부가 물리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써 있어요. 조금 특이하지 않나요? 자, 이 물리학이 왜 연극학부에 필요할까? 제가 사정관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입학사정관이 교수 위촉 사정관들께서 원하고 있다. 왜냐하면 연극학부는 무대 장치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무대에서 또 그 연극을 하기 때문에 이 무대의 장치를 만들 때 힘의 원리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리학을 이수한 학생들은 조금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 굉장히 물리학까지? 라고 생각할진 모르지만 연극학부에 지원하는 학생이 이렇게 물리학을 한다면 동국대학교에 지원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또한 동국대학교 전공 가이드북에서는 영어 통번역학 전공의 팁 같은 것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통번역학을 전공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언어 능력과 소통 능력 그리고 순발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런 팁도 있고요. 또 하나 영어 영문학 전공과 영어 통번역학과의 차이점 이런 것도 안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전공 가이드북을 여러분이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학과는 어떨까요?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에서 미분과 적분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해두면 대학에 들어와서 수학과에 들어와서 해석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팁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전공 가이드북을 활용하시는 거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 대학에서 지금까지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를 잠깐 핵심적인 요소로 말씀을 드려보면 24에서 25학년도에 대학의 평가의 핵심 요소 중 중요한 부분은 교과의 성적이었다. 왜냐하면 축소된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교과의 성적, 그리고 교육과정, 그리고 과목 세트,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도 중요했다라는 얘기하고요. 그다음 대학에서 그 고등학교에 개설되지 않는 과목에 있어서 학생이 어쩔 수 없이 그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상황, 이런 상황이 있다면 공동교육과정에서 그 모습을 보여줘라. 그 탐구의 열정을 보여주라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26학년도는 어떨까요? 자, 25학년도부터 무전공 선발이 있었죠. 그래서 26학년도에 무전공 선발, 즉 전공 자율 선택에 해당하는 그런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은요. 학교생활 충실도, 자기주도성, 도전적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에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는요, 2017년 이후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현재와 다른. 자, 2017년 이후에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2023학년도부터는 주로 3가지 영역으로 바뀐 대학이 많습니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죠. 이 중에서 학업 역량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대학이 굉장히 많고요. 진로 역량 부분에서는 주로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했느냐, 이 부분을 보겠다라고 말하는 대학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 자, 2025학년도부터 전공 자율 선택이 시작되잖아요. 어떤 부분이 다시 강조되고 있느냐? 바로 인성과 발전 가능성 부분, 요 2가지 부분이 다시 강조되고 있는 추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는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항목의 미세한 차이를 여러분이 한 번 더 확인하시고 학생부 기록을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대학마다 평가 항목의 차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라는 사이트는 잘 아시죠? 이 사이트가 최근 홈페이지를 개편했어요. 그래서 전체 목록을 보시기 위해서 여기 3선 부분을 누르시면요, 전체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체 메뉴 보기에서 대입정보센터 안에 대입전략 자료실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2025학년도 대입정보 119라는 자료를 다운을 받아서 84쪽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거의 모든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형별 평가, 서류평가의 요소 및 비율을 비교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료를 보시고요. 한번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평가 요소는 어떨까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경희대예요. 자, 경희대 보세요. 2024학년도에는 학업 역량이 30%, 진로 역량이 50%, 공동체가 20%였는데 올해 25학년도에는 변경이 됐다라고 안내하고 있죠. 학업 역량이 40, 진로 자기주도가 40, 공동체가 2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대학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자, 성균관대를 한번 주의 깊게 봐주세요. 학업 역량 50, 개인 역량 30, 잠재 역량 20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자, 25학년도 성균관대 융합형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법은요. 자, 24에 비해서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개인 역량 부분이 전공 적합성을 또는 활동 다양성을 강조했었어요. 그런데 25학년도부터 이렇게 변경됩니다. 탐구 역량이 40, 그 다음에 탐구 역량에서 어떻게 확인을 하겠느냐, 탐구의 확장성을 보겠다, 탐구의 주도성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럼 탐구의 확장성이란 뜻은 뭘까요? 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학과를 가려는 학생은 정보 수업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수학 과목에 관련된 수업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학 과목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지면 더 좋겠다라는 뜻이죠. 결국 탐구의 확장성은 학생부 안에서 학과 간의 연관성이고 연결성, 그리고 그 과목과 연결되어 있는 과목에서의 확장성이 잘 드러나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학과 전공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대학에서 도대체 어떤 과목들을 공부를 할까?
대학에 들어가서 그러면 내가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에 좀 더 힘을 기울여서 공부를 해야 할까라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국대 전공 가이드북을 예로 한번 들어봤는데요. 산업공학과에서는 이런 식으로 학과 소개가 있고요. 이렇게 교과목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산업공학과에서 배우는 대학에서 배우는 과목들을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산업공학과가 미적, 물리, 화학,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많죠. 1, 2 그리고 확률과 통계 이런 과목들을 공부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과목들에 우리가 연결된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대학에서 굳이 학과 안내를 하거나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만든 이유는 바로 이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고등학교 교육은 결국 대학 교육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잘 받고 와야 대학이 연결해서 수업을 잘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고교학점제가 실시되면서 굉장히 과목이 많아졌고요. 학기별로 과목들이 다 다른 상황이 됐어요. 선택 과목에서의 역량이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고교학점제 이후는 더욱더 과목의 선택이라든지 그 과목에서의 세특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요. 이러한 고교학점제가 앞둔 우리 고등학교 1, 2학년은 고교학점제의 단계별 적용 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에서 선생님이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우리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의 학생부 기록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2025학년도부터 이 전공자율선택제가 실시되었죠. 자, 전공자율선택제에서는 진로의 역량보다는 과목의 선택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냐? 학업의 역량이에요. 그리고 활동의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등학교에서 많은 활동들이 있을 때 내가 주도적으로 그러한 과목들을 또는 그러한 활동들을 선택을 했는지는 너무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2023-5학년도 고교학점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그 상황에서 사실은 수시, 정시 모두 이 학업의 역량을 강조하는데요. 학업의 역량에서 우리 생활기록부 기록과 연결돼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과목 세특입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평가의 요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과목 세특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희대는요, 과목 세특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40여 명의 선생님들이 관찰한 수업 기록 보고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중앙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자, 교과학습 발달 상황과 맞물려서 일단 교과학습 발달 상황은 석차 등급 성취도 그리고 그 성취도를 바탕으로 한 원점수, 과목 평균, 성취도별 분포 비율, 단위수, 수강자 수까지 종합적으로 일단 교과 내신은 평가를 해요. 그런데 그러한 교과 내신의 어떤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교과 세특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서 학생이 특히 수행평가 등에서 드러난 학업 역량의 우수성 이런 것들은 꼭 확인을 하겠다. 또 하나 지금 현재 고1, 고2 학생은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교 학점제 단계별 적용 학년이기 때문에 16주에서 플러스 1, 즉 17주지만 16주 수업을 하고 한 주 정도는 수업량 유연화 수업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그 수업량 유연화도 여러분이 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이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중앙대 학종 가이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 걸 보시면 성균관대 학종 가이드북 안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성균관대는 과목별 세특을 뭐라고 평가하느냐? 학생부 종합전형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수행평가가 실시되면서 수행평가 안에서도 학생의 특성과 역량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해당 교육과정 안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보고 그리고 그 이수 과정에 드러난 주도성을 보겠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한 가장 큰 무기이다. 좋은 성적을 거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또 하나 이 얘기하죠. 수업량 유연화 과정에서도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선생님들은 잘 관찰해 주시고 기록해 주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과목별 세특에서 조금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희망 전공과 크게 관련이 없는 과목에 억지로 전공과 연결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영어 같은 과목에서 그런 경향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해서 보니까 영어 시간에 본인이 진로와 관련된 주제 탐구를 해보고 그것을 발표해보자 라는 수업에 대한 진행을 하시는 그런 경우에 학생들이 영어적인 학업 역량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주제 탐구한 내용들이 주로 기록되는 경향들이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서 이 PT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진로 관련 그런 어떤 탐구 활동의 내용보다는 영어적인 또는 그 과목적인 학업 역량을 더 많이 드러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과목별 핵심 역량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해보면요.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의 의사소통 역량이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자기관리 역량이나 공동체 역량 또는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이런 부분이 더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탐구 활동을 하는 중에 관련된 영어 단어라든지 또는 그 관련된 그 단어에 파생된 어떤 단어 또는 그 문법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는 게 오히려 학업적인 역량에 또 역량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서울대학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회복지학과를 나와서 사회복지사를 하려는 학생보다는 사회복지학 박사를 할 수 있는 학생이 더 많을 거다. 따라서 사회복지학과를 가는 학생이 복지기관의 청소나 봉사활동을 했다라는 내용보다는 오히려 외국의 사회복지 관련 영어 논문을 읽어내기 위한 영어적 어학 능력이 뛰어나다라든지 또는 여러 통계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수학적인 능력이 뛰어나다라든지 이런 요소가 더 강조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업의 역량을 강조하는 것이 진로의 역량을 강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세특 관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솔직히 관리라는 표현은 좀 맞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학생들이 이 세특 부분은 사실은 선생님들의 고유 권한이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나의 생활기록부 세특이 잘 기록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걸 한양대 학종 가이드북에서 안내를 하고 있어서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관리 방법이라기보다는 규칙을 잘 지켜라.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라. 선생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눈을 맞춰라. 그리고 잘 경청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바로바로 질문을 해라.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선생님과의 관계성 얘기를 하는 거죠. 또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강점, 약점 이런 것까지도 잘 파악해 가는 게 어떨까?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교과 세특에서 서로 다른 항목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을 해라. 그리고 수업 관련 내용인 만큼 다른 활동을 통해 쌓은 지식이나 경험도 수업 시간에 녹여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논리적인 오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어떤 체계화된 보고서를 수정해서 제출해 보거나 또는 친구들과의 글에 논리적인 오류를 잘 잡아내어 그런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잘 기재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수업에서의 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그것들이 선생님들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잘 기록되기를 바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로 역량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하면요. 사실 경희대 입학처에서 입학사정관들이 보는 시선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사실 진로라는 거는 이미 교과 과목을 선택했다라는 면에서 진로 역량은 끝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했다. 이거는 결국 나의 진로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얼마나 이수했는지를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수 과목 수와 단위의 적정성, 양적인 평가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자, 과학 과목에서 7과목을 다 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비슷한 어떤 교과 성적을 보였을 때는 과학 과목을 많이 이수한 학생이 자연계열 학과에서는 좀 더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과목 선택이 이미 진로 역량이라는 거죠. 자, 동국대학교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수한 학업 역량이라는 거는 전공 적합성, 우수한 학업 역량 모두 대학에 필요한 과목을 제대로 배우고 왔는지를 보고 선발하겠다는 거죠. 과목 선택의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결국 또 하나, 진로 탐색 과정에서 나에게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업에 적극적 참여해서 학업의 역량을 키우라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학과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것 자체가 선택한 것 자체가 이미 진로 역량은 끝났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과목 세특에 억지로 진로와 엮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과목에 따른 역량과 수업의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은 자, 공통 과목이 있죠. 1학년. 2학년 때 일반 선택 과목이 있어요. 또는 그 계열에 따른 과목의 선택 역량에 초점을 맞추어라 라는 얘기죠. 자, 그 과목에서 무엇을 배웠는지가 중요하고요. 자, 만약에 진로 역량을 굳이 이야기하고 싶으면 고3 진로 선택 과목에서 역량을 보여주거나 또는 창체나 자율활동, 진로활동 부분에서 역량을 보여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직업에 대해서 나열하는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자, 경영학과에 지원하는 학생인데요. 나는 문화예술 경영을 하겠다, 스포츠 마케팅을 하겠다, ESG 경영을 하겠다. 여기에다만 초점을 맞추는 학생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 경영학과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수요와 공급, 자본, 노동이론과 원리 요거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적인 부분 요걸 나열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기록하는 것에 오히려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독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서울대 입학처 아로리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서울대는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서는 모든 공부의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 자기소개서가 있을 때에 서울대학교는 독서를 통해 생각을 키운 학생을 기다리면서 그 자기소개서 3번 문항에 고등학교 때 읽은 책 중에서 나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책을 세 권 고르고 뭐 2권 고르고 그 내용 이유를 쓰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소개서가 폐지됐죠. 그럼 지원자의 의미 있는 독서 경험을 들을 수 없으면 어떡할 거냐? 바로 지원자들이 독서를 통해 쌓아올린 지적인 역량은 생활기록부 곳곳에 드러날 거다라는 얘기죠. 자, 바꿔 얘기해 봅시다. 드러나게 쓰세요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써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동국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독서는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수단이다. 그리고 전공에 대한 관심도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독서는 항목이 미반영되지만 생활기록부 곳곳에 여러분의 전공적 합선이나 호기심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할게요. 자,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이런 기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자칫 셀프 학생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학생들의 셀프는 안 됩니다. 자기가 작성해서 선생님 이렇게 써주세요 라는 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본인이 작성한 학생들이 작성한 자료를 쓸 수 있는 부분이 5개 영역에 한해서 있죠. 자, 단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이어야 하고요. 자, 수업은 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입니다. 교사의 지도하에, 자, 선생님이 계셔야겠죠. 학생이 직접 작성한 1번, 2번, 이 수행평가 결과물과 같은 3번, 4번, 5번 요런 5개의 자료는 얼마든지 여러분의 자료를 선생님들이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창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자, 학업의 역량은 교과활동뿐만 아니라 창체에서도 확인하려고 합니다. 대학은. 그래서 교과 세특 중요하지만 그 외에 창체 영역은 서로 유기적으로, 즉 교과활동과 창체가 유기적 또는 상호 보완, 심화활동의 형태로 연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하나 가져왔어요. 한양대 자료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교과 외에 경험한 모든 교내 활동이 드러나는 창체 부분은 교내 활동의 영역이다. 이 창체에서 드러난 학생의 역량을 세특 및 행특 부분과 서로 연결해서 비교 확인하면서 횡단 평가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활동뿐만 아니라 우리 창체 영역도 교과활동과 유사한 형태로 기록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자율활동은 이거죠. 모든 학생이 참여한 활동이에요. 거의가 다. 왜냐하면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서 학교에서 행해지는 그런 활동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학생이 참여했지만 일률적 기록보다는 개인의 특성이 드러난 내용을 위주로 평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써진 거는 평가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주로 이 부분에서 보고 싶은 건 리더십, 그 다음에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나눔과 배려, 협업과 소통 능력 이런 부분이 주된 내용이다. 자율활동 부분에서 보고 싶다라는 거죠. 자, 샘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동국대 가이드북에 보니까 자, 장애 이해 교육은 모두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은 모두 다 했던 것 중에서 그 다음 후속 활동을 한 거예요. 자발적 소모임을 조직해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부가 시정명령 조치가 사실상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규제가 권리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 토론까지 한 학생입니다. 자, 결국 학급 전체가 동일한 활동을 했지만 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후속 활동을 진행을 했고 뭐 이런 내용인 거죠. 평가의 내용입니다. 자, 동아리 활동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흔히 동아리 활동을 고교 생활에서 그 대학의 전공과 100% 일치시키려고 노력하진 않나요?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대학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대학의 전공에 따른 동아리가 300개 이상 되어야 됩니다. 모든 학교가. 쉽지 않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공과 직접 관련이 없어도 전공에 필요로 하는 역량을 키운 그런 동아리 활동을 했다면 긍정적 평가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수학 관련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이 학생이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는 AI 소프트웨어 융합학부예요. 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정보나 소프트나 이쪽 관련 소프트웨어 쪽 또는 컴퓨터 관련 학과가 강조하고 있는 시점은 사실은 수학 과목입니다. 수학적인 논리력이 굉장히 중요한 학과이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정보와 관련된 동아리가 아니어도 수학 탐구반에서 한 모습은 오히려 중요한 전공 감심도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 수학과 진로 연결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중에 RSA 암호가 소인수 분해의 난해함에 기반하여 공개 키를 가지고 개인 키를 쉽게 짐작할 수 없도록 설계함을 알게 되었다. 즉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동아리를 통해서 수학과 관련된 지원자의 학업 역량까지도 보여주는 또는 전공 분야에 관련된 주제를 선택하면서 그런 학업 역량과 연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봉사활동은 어떨까요? 사실은 봉사활동 특기사항은 기록란이 없지요. 그런데 봉사활동이 조금이라도 특이하다, 조금 쓸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행동발달 특기사항, 즉 행특 부분에 기록할 수는 있습니다. 자, 중앙대는 봉사활동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꼭 관심 있는 영역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는 것만이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진로와 연계되지 않아도 본인의 공동체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봉사활동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자, 진로활동은 어떨까요? 자, 진로활동은 중앙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관심 진로뿐만 아니라 관련된 자질,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과 활동에 대한 참여, 열정, 태도의 변화 등을 확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특과 관련되어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로 활동에서 본인의 진로를 잘 탐색하고 세특과 같이 기록해 준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자, 이런 예가 있죠. 국제통상학과에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이 진로 활동을 이런 활동을 했어요. 자, 경제 이슈를 고등학교 경제 교재를 활용해서 적용을 해 본 친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수입 원료를 가공해서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무역 구조의 특징,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원료 수입과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도모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한 거죠. 진로 활동에서.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자, 진로 활동에서 교과와 연계한 탐구를 통해 전공에 대한 관심과 전공 수학 역량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더라라는 평가를 받은 거죠. 자, 경희대 학종 가이드북에서는 자, 진로 활동을 한 학생에 대한 예를 이런 걸 가져왔어요. 사회적 자본이라는 책을 읽었대요. 그리고 이 사회적 자본의 신뢰의 중요성을 인지한 다음에 독후감을 썼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독서의 활동이 진로 활동하고 연계된 부분이 보여지는 거죠.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사회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덴마크 사례를 조사를 했다는 건데요. 평가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 아닌 부분에서도 학업의 역량을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업의 태도나 탐구력을 학생분의 곳곳에 드러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진로활동 부분이 마치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독후감을 쓰면서 세특처럼 기록되는 이 부분이 좋은 평가를 받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이렇게 한번 기록해 보면 어떨까? 자, 개인별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내용이 주로 기록됐으면 좋겠습니다. 차별화시키라는 거죠. 모두가 한 단체 활동에서 본인의 활동이 특별히 없다. 그러면 꼭 제한된 글자 수가 있기 때문에 500자잖아요. 미 기록도 방법이다. 다른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한 활동을 기록해보자라는 의도입니다. 자, 교과에서 배운 지식을 창체, 동아리, 진로 이런 거와 연계를 한번 해보고 확장을 시켜보자 라는 것도 필요하고요. 전공 적합성이 필요한 학생은 이 진로 활동의 탐색으로 진로 영역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해보자 라는 거고요. 자, 봉사활동은 기록할 수 있는 특기사항 면이 없기 때문에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행특에 기록해보자. 꼭 기록하고 싶다면 이런 얘기고요. 자, 진로활동의 독서 중요합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 라는 말씀을 한번 해드려 봅니다. 자,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행특입니다. 자, 행동 특선 및 종합 의견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소개서가 없어지고 그리고 또한 교사 추천서가 없어지면서 좀 더 자기 학생의 교과 영역에서 표현할 수 없는 부분 또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추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이 지금 동국대가 행특에 대한 교사 추천서 역할을 한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자, 교과 및 비교과에서 드러나기 어려운 개별 특성을 좀 보여줬으면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방금 얘기했지만 자소서가 폐지되면서 종합의견에 자기소개서에 쓸 법한 내용이 좀 기록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때로는 소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이 행특 부분에 소명을 해도 좋아요. 성적이 심히 떨어졌는데 물론 다시 복구가 되면 참 좋겠죠.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 또는 미인정 결석이 있었을 때 그러한 부분을 소명할 수 있는 형태 그런 부분들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거죠. 자, 우리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1학년 선생님이 써주신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하시고 2학년 때 이 학생이 변화된 모습이 있다면 그걸 또 성장한 모습으로 기록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경희대 학종 가이드북에서 샘플을 한번 가져봤어요. 1학년과 2학년 때 쓴 세특인데요. 딱 보시면 지필평가를 앞두고 공부를 점검해 줄 방안을 제시한 학생이에요.
팀별로 공부 시간의 양을 측정도 하고 팀끼리 경쟁하도록 하기도 하고요. 또 상위권 학생이 다른 친구의 학습을 자발적으로 돕도록 했다. 자, 이런 얘기도 강조하고 있네요. 평소 학생이 다양한 고민을 들어주고 상대방 입장에서 공감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로 신망이 두텁다라는 내용의 샘플을 가져오셨네요. 또 하나, 2학년 때는 이 학생이 의견이 충돌할 경우 절충안을 고안하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소통에서는 뭔가 탁월한 학생인 거죠. 게다가 민주적 리더십이 있는 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골키퍼 역할, 모두가 원하지 않았던 기피한 골키퍼 역할을 자원했고 몸을 아끼지 않았다. 자, 이런 걸 읽으면서 무슨 느낌을 받으셨나요? 사례입니다. 그래서 행특은 사례 중심으로 써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평가 포인트도 역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경희대 학종 가이드의 평가 포인트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사례로 기술되어 있다라는 거죠. 협업과 소통 능력, 리더십 역량이 드러나 있다. 그리고 사례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항목별로 다 어느 정도 정리를 해봤어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쓴 학생부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걸 정리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수업 시간이 중요해요. 수업 시간에 하는 활동에 늘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관심 분야가 아니어도 다른 과목도 소홀하지 않았으면 열정적으로 모든 과목에 본인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 다음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잃지 않으면서 활동을 해보는 모습도 필요하겠죠. 한마디로 학교 생활에 충실하라는 그 표현을 하고 싶은 거죠. 또한 세특을 쓰실 때는 어떤 활동을 단순히 했다, 어떤 걸 조사했다 라고 단순하게 끝나지 않도록 선생님에게 본인의 의견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제시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하셔야 기록이 됩니다. 즉 선생님과의 관계의 중요성, 소통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탐구했던 내용, 내가 참여했던 활동에 우리 선생님께서 관찰하실 수도 있지만 관찰하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을 본인이 끊임없이 선생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선생님께서 인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1, 2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 및 기록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수시 학생부 전형을 기원합니다.